안녕하세요. 코인정보소 시황분석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순서는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하락장에서의 대처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어떤 유료픽이나 특정 종목에 대한 추천이나 강요 등의 목적이 아닌 현재의 시황에 대한 분석으로 매매에는 반드시 참고로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 달러 차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시간 봉 기준에서의 모습인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이번 비트코인 파동의 주요 넥라인, 주요 지지라인이 57K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급락으로 이 주요 지지라인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지지라인은 무너지면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 저항 구간에서 두 번의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맞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단기 하락 추세선 위에서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에 맞고 다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이 주요 넥라인이었던 57K를 한 번에 뚫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 이 박스권에서의 조금 더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 모습이 있어야 다음 TP값 TP1 저번 이 상승의 고점이었던 65K하고 그 위에 68K, 72K까지 볼 수 있다. 그러려면 여기서 조금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그때 두 번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이 부분에서 어떤 힘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추세선 따라 쭉 흘러내리는,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장 비슷했던 이번 이 파동의 전에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던 이 구간을 먼저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급락이 일시적으로 나오고 나서 박스권 상단까지 뚫어내는, 여기도 그때 주요 넥라인이었어요. 주요 넥라인까지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다시 급락이 나오고 이 박스권을 일시적으로 이탈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이후에 다시 재반등하고 다시 박스권 상단, 다시 이 추세선 따라서, 그리고 이평선들, 올라오는 이평선들 따라서 다시 이 박스권을 돌파해내는 이런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어느 정도의 이 박스권의 움직임을 따라간다고 하면 이 박스권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깨는 모습, 깨는 모습 이후에 반등을 주고, 그리고 일단은 여기 첫 번째 저항선이 있어요. 50K 때 이 구간을 뚫어내게 된다면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오는, 그리고 이 부분에서의 또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든, 여기를 뚫어내면은 다시 여기 추세선, 이 추세선은 이번 조정 시작에 강력한 여기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걸 뚫어냈을 때, 그리고 주요 넥라인을 뚫어냈을 때 이번에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붙여준 다음에 밑에를 맞고 다시 오르든, 아니면 뚫어낸 이후에 넥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위로 오르든, 어쨌든 이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이런 모습처럼 진행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하고, 조금 더 일시적으로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맞고 떨어지든, 아니면 이 추세선을 맞고 떨어지든, 넥라인을 맞고 떨어지든, 일단은 여기 45K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해야 한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더 진입에는 보수적인 어떤 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모습은 이번 주말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말에 어디까지 반등을 주냐, 그리고 어느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냐, 그리고 어디까지 저항 구간을 뚫어내냐, 이거에 따라서 이 박스권이 조금 더 짧아지게 될지 조금 더 길어지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에서 또 말씀드릴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장에서의 어떤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가 적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트레이딩에서의 기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어, 내가 어쨌든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거래를 할 때 어떤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 지금 방송에서처럼 어떤 일정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보조 지표 같은 것들을 보고 분석을 하고, 나의 기준, 어떤 지지 라인을 무너질 때까지는 내가 보유를 하고, 이 지지 라인이 무너졌을 때는 뭐 50%를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처를 하고 있느냐, 실제로 내가 기준을 잡고 거래를 하고 있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기준이 사실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돈 먹고 돈 먹기 같은 도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잡고 내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 나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상의 현금 보유량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최소 30%는 현금을 보유를 하려고 항상 포트폴리오 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현금 보유가 왜 필요하냐, 상승장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손해가 아니냐, 상승장에서는 넣어야 어떤 종목이라도 투자를 해야 어느 정도라도 이득을 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어떤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하락해서의 어떤 이런 기준을 저희가 트레이딩을 할 때 기준을 갖고 하지만, 어쨌든 이 가격대를 올리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5만 불까지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상승을 보고 있다고 하면은, 5만 불까지가 우리가 가기 전에 4만 8천 불에 떨굴지 아니면 5만 2천 불에 떨굴지, 이거를 저희가 확실히 알 수가 없거든요. 기준을 잡고 거래를 하지만 어떤 세력들의 입장에서의 그런 정확한 타이밍을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의 이런 조정의 이런 구간대는 현금 보유가 항상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은 손해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번 조정 상승에서 30%의 이 현금 보유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 하락 장세에서 어떻게 보면 물타기도 할 수 있는 거고, 평단가도 낮출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현금 보유의 일정량을 또 투자했다가 오늘 같은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또 정리를 해서 또 다시 현금 확보를 하고, 그만큼의 이득을 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내가 실제로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현금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충동적인 매매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상에서 먼저 보면은 어떤 이런 기준을 잡고 이런 지지라인, 박스권 하단, 그리고 넥라인, 저항 구간,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맞고 떨어졌을 때, 그리고 맞고 반등했을 때, 이런 구간들에서 실제로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격적인 부분만 보고 좀 싸다 들어가자, 아니면 좀 비싸다 팔자, 이런 식의 거래가 되는 건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충동적인 매매라는 것은 사실 정말 되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건지, 그냥 뭐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빠지고 싶을 때 빠지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칭의 수단을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물론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지만, 또 다른 그런 주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어떤 뭐 달러라든지 어떤 이러한 수단을 운영을 할 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장일지라도, 최근에 금값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해칭을 어느 정도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해칭을 통해서 이런 하락분에 대한 맨징을 할 수 있거든요. 맨징은 이제 손해를 메꾼다는 말인데, 저 같은 경우는 마진 거래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마진 거래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조금 이게 운영을 하는 이유는 마진 거래로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해칭의 수단으로, 예를 들면 이번 같은 조정 장세라든지 하락 장세에 내가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현물 물량들이 어쨌든 개수는 유지가 되지만 금액들이 계속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마진 선물 거래로, 예를 들면 숏을 뭐 1배라든지 2배 정도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현물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내 실제로 시드가 줄어들지만 떨어짐으로 해서 내가 숏으로 해칭을 운영하는 이 부분 가지고 또 맨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 마진 거를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해칭 수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거래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지금 내가 거래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이렇게까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주말간에 비트의 움직임을 보고 조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방송 중에 일단 그 박스권 하단까지는 붙여줬고요. 일단 4시간 봉 9시 봉 마감까지는 조금 남았는데 봉 마감을 또 어디서 해주는지에 따라서 또 맞고 떨어질지 또 이 위에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저항 구간을 도전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서 거래를 하시면 조금 더 하락장에서도 나은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